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이마트고요. 이마트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마트에는 이마트 완전 자회사인 신세계 영양 리조트가 있죠. 그리고 이마트는 원래 신세계 건설에 대한 지분을 40%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세계 건설과 신세계 영양 리조트가 흡수합병을 하게 되면서 이마트가 신세계 건설에 대한 지분이 40%에서 70%까지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신세계 건설은 현재 미분양 리스크로서 위험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세계 건설이 지속적으로 영업이 악화가 되게 된다면 이마트 연결 실적에 대해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신세계 건설이 어떤 상황인지 아는 게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마트에 대한 사업 분야를 보게 된다면 유통업과 호텔, 리조트업, IT 서비스업, 식은유업, 건설 내조업, 해외 사업이 있지만 이마트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건 이 유통업 부분이죠. 다른 부분들은 이제 주요 종속회사를 통해서 매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세계그룹에 대한 지분 구조를 간단하게만 살펴보게 된다면 정용진 회장이 이마트에 대해서 18.5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마트는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대한 지분을 99.3%, 이마트 24는 100%, 신세계 프라페티는 100%, 조선호텔 앤 리조트는 99.9%, SCK 컴퍼니는 67.5%, 지마켓은 100% 가지고 있고 이런 주요 종속회사를 통해서 매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레저업에선 신세계 건설이 있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마트가 약 70%가 조금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신세계 건설에 대한 상황이 어떨까라고 보게 된다면 현재 이제 한국 기업 평가에서 주요 건설사 중 분양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를 신세계 건설로 찍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이제 11월 달이죠. 작년 11월 달에 한국 기업 평가와 한국 신용 평가에서 신세계 건설의 무보증 사채 신용 등급 A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바꿨을까라고 보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건설업계에서는 분양률이 70% 정도는 넘어야 건설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현재 이제 작년 9월 달이죠. 작년 9월 달 말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신세계 건설에 대한 사업장 평균 분양률이 현재 5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위험한 게 신세계 건설에 대한 이제 사업 현장이 미분양 위험 지역 중에 하나인 대구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대구 수성 사가 쪽이죠. 그쪽에 대한 분야율을 보게 된다면 대구 본동 빌리브 라디체나 뭐 루세트나 헤리티지 같은 경우는 20%가 조금 넘는 수치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8월 달에 준공된 약간 이제 빌리브 헤리티지 있죠. 이 빌리브 헤리티지 같은 경우는 미분양에 시달리다가 결국 작년 11월 달에 1,400억 원대 PF 대출 만기 연장에 실패해가지고 대주단으로부터 이제 기한이익 상실 통보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달 이제 26일까지 한 달간의 채무 상환 유예 기간이 주어지긴 했었지만은 결국 이제 대출 상환에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신세계 건설에 대한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도 현재 수익성 개선이 급선무긴 하지만 현재 신세계 건설이 이런 유동성에 대한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회사인 신세계 건설이 지속적으로 위험에 빠지게 된다면 앞서 말했듯이 이마트 연결 기준 실적에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는 급환불을 끄기 위해서 22일 날에 사무사채 2천억 원을 발행을 해가지고 일단은 자금 유동성은 조금 확보를 하게 되면서 뭐 급환불을 끄기는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본질적인 문제인 분양률 측면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길로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해 볼 만한 건 최근에 취임한 한 대표가 코로나 시기에도 조선호텔 리조트를 흑전시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세계 건설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지속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마트에 대한 사항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돼야 되지만 이마트가 최근에 이제 지분이 많이 늘어진 신세계 건설에 대한 상황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에 대한 주가를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이마트에 대한 주봉부터 살펴보게 된다면 저점인 67,200원 부근을 찍고 반등이 거래량이 튀어주면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이런 67,200원 부근들은 지지를 조금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급상승을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가격적인 부분과 기간적인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저점을 잘 다듬고 60평선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완만해진 상태가 됐을 때 이 60평선을 깨는 양봉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120평선 부근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봉상에서 상승 시나리오는 결국에 가격적인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조금 단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현재도 일봉에서 거래량이 튀면서 상승을 했고 또 이제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죽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제 67,200원 부근들을 잘 지켜주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면서 추가적인 거래량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 전고점까지는 갈 만한 상황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보니까 이마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마트에 관련해서는 건설업뿐만 아니라 다른 외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마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